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에는 긍정적인 기운들이 살아 있습니다.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는 약세의 모습이지만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현 가격대이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8% 하락한 67,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86% 하락한 3,800달러대, BNB의 경우는 0.17% 상승한 598달러, 솔라나가 0.79% 상승, XRP가 0.2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2.4%,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를 기준으로 5개월 동안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다양한 악재들 속에서도 신고점을 향해 전진을 계속하면서 월가에서도 랠리 지속에 대한 확신이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의 경우는 이 주요 자산 운용사 투자 회사들의 S&P 500 전망치의 변화입니다. 이 왼쪽은 지난 2023년 12월 23일 예상을 했던 2024년 연말의 전망치이며, 오른쪽은 2024년 5월 24일 기준 전망치인데요. 이 야후 파이낸스의 경우는 지난 2주 동안에만 3명의 주식 전략가들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월가의 전망치 중간값 또한 작년 말 4,850 수준에서 현재 5,250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4,500에서 5,400으로, 웰스파고가 4,625에서 5,535로, 이 UBS가 4,850에서 5,400으로, 그 외에도 바클레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등 유수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향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위험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식 중에서도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영향을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 또한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이후 첫 대규모 랠리 준비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알트코인 2021년 이후 첫 대규모 랠리 준비하고 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8일 기술적 지표들이 알트코인이 현재 폭발적 상승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테크데브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이 X닷컴을 통해서 여러 지표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해당 패턴은 대규모 강세 사이클로 이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3년 반 만에 첫 매크로 강세 확장을 막 시작했다라고 트윗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석가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 2개월봉 차트와 볼린저 밴드를 이용했는데, 차트는 디지털 자산이 큰 폭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큰 상승을 앞두고 수축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21년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상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밈코인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바 이누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측면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15만 달러, 이더리움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라크 데이비스 비트코인 150K, 이더리움 15K 예측하고 있다. 아주 멋지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이더리움이 1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5만 달러면은 하나 약 1억 8천만 원 정도, 이더리움은 1,800만
3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라크 데이비스는 최근 엑스타컴을 통해서 시장 역학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이더리움이 1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미 현물 ETF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매일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 11일 거래일, 10일 거래일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제 데이비스는 이더리움 ETF는 거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는 시장의 열정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19B-4 서류를 승인을 받은 거죠. 시장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S-1 실제로 거래소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SE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한이 이제 6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적으로 좀 친화적인 기조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SEC가 그토록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이다, 뭐 스테이킹도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스테이킹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과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좀 빼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왈가왈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 연기금, 소매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정점에 도달하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일 수십억 달러가 ETF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이제 결합되면 현재 상승세보다 더 강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이 100만 개를 넘어섰다. 이는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 유입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적으로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마운트 곡스 사건이 얼마 전 또 나왔었습니다. 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팔아서 보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규모 매도, 물량 공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양측이 소년 이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던 게 사실인데 그게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실제 매도할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마운트 곡스 콜드 월렛에서 12.24K BTC 그러니까 8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8억 4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현재 하나로 봤을 때 1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전반적인 코인 가격이 함께 빠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최근 다시 오른 비트코인의 이제 분할 매수 시기를 가늠하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부터 흔들 만한 소식도 아니죠. 결국에는 소화가 될 물량이라고 봅니다. 이 반감기로 인해 물량이 부족해진 시장에 공급을 시킬 이슈가 될 건데요. 이미 시장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대규모 수요가 생긴 상황이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출렁임 속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의 비트코인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가격이 심하게 빠지는 데는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물량이 연말부터 배포될 거라는 소식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이죠. 이미 상환 기한이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로 1년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빠지는 게 과도한 우려다라고 해석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에서 반감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자면 조정입니다. 이 5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 바람을 타고 반짝 오르긴 했지만 향후 5개월간은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 또는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빨리 담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흐름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분할 매수가 정답에 근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할 매수를 지속하는 것만이 비트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 XRP 관련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7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1200% 폭발할 장세에 돌입했다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나왔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7년 조정 마치고 가격 1200% 폭발할 장세 돌입하나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동안 조정을 받아온 XRP 가격이 구간 탈출을 위해 움직임에 따라 1200%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 바벤스키의 경우는 XRP가 현재 오랜 축적, 즉 조정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랠리에서 최소 1200%의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조정이라 정말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탑10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XRP의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유달리 더욱 단단하다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7년간의 축적은 리플 가격이 주목할 만한 강세장을 시전했던 2017년에 시작이 되었고 일어난 축적의 과정에서 2021년에 있었던 다음 강세장을 통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SEC의 소송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적이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1200% 이상 상승한 6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됐다. 이렇게 되면 리플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관련하여서 이제 긍정적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00% 6달러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017년 대비해서 상승분과 비교하면 상당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거의 하나 9,500만 원 정도, 약 1억 원 정도에 가까운데 이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상승분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XRP는 현재 10달러가 뭡니까? 한 20달러, 30달러 정도는 됐어야 정상입니다. 약 한 12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1달러도 되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XRP는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사실상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참 다른 코인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을 안 들 수가 없게 만든 코인인데요. 이게 더 사자니 이거 다른 코인을 사는 게 더욱더 이득인 것 같고 그렇다고 팔자니 내가 팔면 갑자기 치솟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플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XRP의 실제적인 유즈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 2025 상승 사이클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75포인트, 72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주하게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채굴 같은 개념도 중요한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이미 90년대 초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도 디지털 화폐가 존재했죠. 이 비트코인의 탄생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사이버펑크 운동입니다. 이 사이버펑크 운동은 1990년대 초 등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이 사이버펑크 운동은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오늘날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몇몇 공룡 IT 기업에 독점되고 있지만 말이죠. 이 사이버펑크라는 용어는 암호학과 사이버펑크를 결합한 것으로 이 1992년에 에릭 휴즈, 티모시 메이, 존 길모어 등등 몇몇 암호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학 기술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자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1992년에 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1993년 에릭 휴즈는 사이버펑크 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이버펑크 운동의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그는 프라이버시가 자유의 필수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학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연히 사이버펑크 운동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펑크 철학에 기반하여서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2007년부터 발생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화된 거래 장부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할피니의 글을 보면 그가 비트코인의 성공에 대해서 확신했었다는 것은 과도한 추측으로 보입니다. 그는 실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대성공했고 할피니의 말대로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1천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비트코인 가치가 전 세계 모든 부의 총 가치와 같아야 한다라는 당돌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할피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실험은 진행 중이며 그의 꿈에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